오브젝트를 구부리거나 휘어지게 표현을 해주는 밴드 디포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밴드 디포머는 디포머들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그런 아이인 만큼 정말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대신에 개념이 이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포머들도 각각의 이제 오브젝트처럼 축이 달려 있어서 위치라든지 각도 값들을 다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스케일도, 크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렌더를 한다고 해서 디포머 자체가 렌더링 되거나 그런 요소는 아니고, 이제 순수하게 오브젝트의 모양에 변형을 가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역할로만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밴드 디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디포머는 오브젝트의 그 밑으로 차일드에서 이렇게 위치를 해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오브젝트에 적용된 모습을 보면 밴드 디포머의 여기 온오프 체크를 꺼주시게 되면은 이제 원본 오브젝트의 상태 그대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밴드 디포머를 적용을 해보면 지금 디포머가 가지고 있는 동세 자체는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큐브 자체가 변형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직선 형태로만 변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프리미티브 큐브 자체의 그 세그먼트 분할수를 확인을 해보면 하나의 분할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이 중간면에 세그먼트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얘가 저 틀에 맞춰서 변하고 싶어도 이제 변화를 표현할 그런 버텍스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모양이 디포머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그먼트가 이게 추가될 때마다 이제 버텍스가 최대한 그 디포머의 틀을 맞춰서 따라가려고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디포머가 가지고 있는 곡선의 느낌을 더 잘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버텍스가 모양이 변할 만큼의 그런 버텍스가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덩어리 자체의 면 분할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디포머를 통해서 디포머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충실하게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디포머를 처음에 만드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 있겠어요. 지금 두 번째 보이는 큐브를 잠시 안 보이게 여기 비저빌리티 요 버튼들을 눌러서 잠시 꺼보겠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클릭을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한다는 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오브젝트에 있는 이런 버튼들이 한꺼번에 껐다 켰다 그 상태들이 변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페런트 쪽에서 컨트롤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차일드 된 오브젝트까지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비저빌리티 요 버튼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브젝트를 하나 이렇게 꺼내 보시고,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먼저 꺼내 놓고 나서 디포머를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차일드 시키셔도 돼요. 네, 차일드 시키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당 오브젝트에 이렇게 잘 맞춰서 넣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 디포머 선택했을 때 나오는 얼라이먼트 쪽에 보시면 Fit to Parent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디포머가 차일드된 그 하나 위에 부모 오브젝트에 핏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이렇게 외곽선에 맞춰서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그먼트 수가 좀 분할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스트렝스 값으로 디포밍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피트 페런트를 시키더라도 만약 얼라인을 Y축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축 방향성을 만약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핏을 시켜주게 되면은 또 이런 식으로 그 디포머 자체가 힘이 변형이 일어나는 방향성이 이제 Z축 위주로 바뀌게 되고요. 이 지금 큐브 오브젝트 자체가 분할수가 Z축 방향 쪽으로는 또 분할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만약에 골고루 분할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축의 방향성이 바뀌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 방향성의 디포밍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Y축 기준으로 해서 핏을 맞추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핏이 바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이 상태에서 밴드 디포머의 그런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을 조절하셔도 그런 것들이 다 덩어리랑 연동이 돼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 자체를 시켜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디포머 자체를 보시면 여기에 지금 스트렝스 값을 다시 0으로 맞추고요. 좀 보기 편하시도록 큐브의 y 값도 조금은 더 길쭉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트 페런츠를 눌러서 핏을 시켜주시고 큐브를 잠시 꺼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밴드 디포머의 축을 보시면 이 밴드 디포머 케이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케이지의 부피의 중심에 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트렝스를 주게 되면 힘이 시작하는 부분은 축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케이지의 제일 하단, 바닥 부분에서부터 출발해서 힘이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힘이 시작하는 기준점이 이 바닥면이라는 거예요. 케이지의 바닥면. 그래서 디포밍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화살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약 이렇게 케이지의 포지션을 움직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케이지의 바닥면을 벗어나는 부분들은 이제 디포머가 힘을 가하지 않고 그 케이지 안에 들어오는 부분에만 그 휘어지는 힘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움직여서도 움직임이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스케일이 바뀐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휘어지는 크기의 각도의 그 차이가 스케일이 커지게 되면 좀 더 완만한 느낌으로 휘어지는 것이고, 이 케이지 자체가 스케일이 줄어들게 되면은 굉장히 또 돌아가는 각도가 R값이 적은 느낌으로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케이지의 포지션에 영향을 받게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케이지의 바닥면에서부터 이제 밴딩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디포머에는 여기 모드라는 옵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라는 것은 지금 리미티드라는 모드로 되어 있는데, 리미티드라는 것은 이 케이지의 그 케이지 바닥면에서 출발해서 저쪽 위쪽 면으로 이렇게 작용되는 힘의 방향성에만 제한을 두겠다는 뭐 그런 개념인데, 얘를 만약에 unlimited라는 옵션으로 바꿔주게 되면 바닥면 밑쪽으로 정확하게 반전된 또 밴딩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제 케이지가 뭐 약간 시메트리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케이지 바깥 공간에도 밴딩의 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이 디포머 자체가. 그래서 이 모드를 리미티드라든지 언리미티드 보통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편이고, 위드인 박스라는 것은 이 케이지의 부피 안에 들어오는 그런 컴포넌트들만 제한적으로 이런 식으로 디포머를 적용해 주겠다, 뭐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지 자체에 부피 안에 온전하게 들어오는 그런 컴포넌트들만, 점선면들만 디포머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위딘 박스라는 옵션을 많이 사용은 하지 않으실 것 같고, 보통은 이제 리미티드로 해서 한 가지 방향성으로만 디폼을 주거나
혹은 뭐 unlimited로 해서 대칭되는 구조의 그런 밴딩을 표현하고 싶을 때 unlimited로 세팅을 하고 그런 활용을 가장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스트렝스 값은 그 방향성에 대한 밴딩의 강도를 설정하는 그런 옵션이고 앵글 값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로축으로도 얘네들이 마치 약간 이렇게 밴딩이 가로축으로 한번 더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앵글 값으로 인해서. 그래서 스트렝스는 이런 식으로 한축 방향으로 돌고 앵글 값으로 조금 더 축의 밴딩 축의 변형을 뭐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줄 수도 있는 뭐 그런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 밴딩의 그런 쉐입의 실루엣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아셔야 될 그런 기본적인 옵션, 그리고 이런 케이지가 하는 역할, 위치가 하는 역할, 그리고 힘이 시작되는 방향은 축의 중심이 아니라 그 케이지의 바닥면에서부터 출발한다 라는 그런 기본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해봤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하나당 뭐 하나만 이렇게 적용이 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지워보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케이지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큐브는 이제 핏이 정확하게 된 케이지에서 밴딩이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있는 큐브는 케이지가 조금 꼭 핏이 되지 않더라도 밴딩이 적용이 된다.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오브젝트이고, 그리고 이제 그룹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면 여기에 그룹 하나의 널 오브젝트, 그러니까 널 계층 아래로 이제 큐브가 3개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 아래 위치한 3개의 큐브에 하나의 밴딩을 한 번의 동세로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그러니까 차일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각각 이 오브젝트마다. 그래서 밴드 디포머를 뭐 이렇게 각각 오브젝트마다 걸어줄 수 없으니까 그룹 아래 들어온 이런 차일드들을 한 번에 디포밍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차일드와 동급으로 디포머를 똑같이 그룹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 그룹 안에 있는 차일드들은 이 디포머의 영향을 한 번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밴드 디포머를 이런 식으로 걸어 보시면 지금 아래쪽으로도 휘는 걸 보면 이게 언리미티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언리미티드로 되어 있다면 그 바닥면 밑쪽으로도 이렇게 대칭된 밴딩이 된다. 걸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그룹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의 그룹 안에 있는 차일드들을 한 번에 다 디포밍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 차일드들과 동급으로 그룹 오브젝트 하부에 동급으로 넣어주면 되겠다 라는 거고, 지금은 제가 예제를 만들면서 이제 디포머가 이렇게 위로 가버렸지만 뭐 지금 작동은 잘 하고 있죠. 하지만 웬만하면은 오브젝트들을 먼저 위치를 해주시고 디포머를 맨 아래쪽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디포머도 지금은 한 번에 하나로 사용을 했지만 디포머가 꼭 한 번에 하나씩 사용되는 건 아니라서 얘네들도 디포머가 뭐 2개, 3개씩 이렇게 중복돼서 2중, 3중으로 세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 예제에서 그런 활용 예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개념은 10호D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계산을 오브젝트 매니저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씬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10호D는 위에서부터 아래쪽 순서대로 쭈르륵 흐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디포머를 복합 구조로 이렇게 2중, 3중으로 활용을 할 때에도 적용을 할 때에도 디포머가 제일 위에 있는 디포머부터 적용이 되고 그 다음 디포머, 그 다음 디포머 이런 식으로 중첩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디포머가 계산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먼저 있고 그 다음 디포머가 힘의 적용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브젝트가 먼저 온 다음에 디포머가 오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언제 또 씬이 어디서 꼬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더 씬이 예기치 못한 그런
버그라든지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디폼, 뭐 밴드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레퍼런스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추가를 해드리면 이제 그 케이지가 어떤 방향성으로 어떻게 어떤 스케일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대상을 뭐 스케치를 한다든지 뭐 레퍼런스 이미지를 봤을 때에 이제 연상이 됐으면 좋겠죠. 만들기 전에 내가 미리 계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런 구부러진 소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평평한 소파를 먼저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등받이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디포머가 지금 요 기준으로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밴딩이 시작되는 시작점을 뭐 요 정도에서 잡고 케이지가 요런 모양으로 휘어지게 세팅을 하게 되면 뭐 비슷한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연상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뭐 이런 소파도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얘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디포머를 이렇게 센터에다가 주시고 이런 R값을 줘서 디포밍을 하고 이제 옵션 같은 걸 언리미티드로 놓게 되면 반대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뭐 그런 밴딩이 표현이 될 것 같고 이런 코끼리 같은 것들도 지금 얘를 만약에 지금 이미지는 없지만 탑뷰를 연상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동세가 구부러져 있겠죠. 그럼 얘도 코를 뭐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디자인을 하고 이제 분할은 좀 나눠져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케이지를 탑뷰에서 봤을 때 케이지 자체가 밑면이 시작점이 이쪽 센터 쪽에 위치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게 케이지를 맞춰주고 이제 밴딩 스트렝스 값을 맞춰주고 옵션은 마찬가지로 언리미티드로 해주게 되면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돌아가겠죠. 대칭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레퍼런스 이미지로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만의 디자인이 있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랬을 때에 뭐 이렇게 밴딩으로 표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런 것들을 이제 평평하게 먼저 디자인을 해서 모델링을 하시고 케이지를 여러분들이 예상했을 때 잘 표현이 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케이지의 밑면, 끝면을 맞춰주시고 밴딩에 스트렝스 값을 주시면 한쪽으로만 이렇게 휘든 만약 대칭으로 휘어야 될 경우에는 언리미티드라는 모드 옵션을 변경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아주 심플하게 아주 쉽고 뭐 잘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좀 구부러지는 포인트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한 번 더 예제를 만들어 볼 텐데, 구부러져 있는 포인트들이 밴드가 뭐 이쪽에서 한번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한번 돌아가는 밴딩이 이 포인트에서 있을 것이고, 이 끝에도 이렇게 휘어져 가는 구간을 뭐 이런 식으로 케이지를 넣어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얘도 아래쪽 부분들도 얘가 탑뷰에서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휘어 있어요. 이쪽 지금 하이라이트 맺히는 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커브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위치에 맞춰서 뭐 디포머를 하나 밴딩을 걸어주게 되면 아랫부분도 그러면은 총 한 3개 포인트에 디포머가 표현이 되면 되겠네요. 그리고 센터 나눠주고 한쪽만 작업을 하면 스메트리라는 또 모델링 오브젝트에 적용을 해서 반대쪽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해야지 라고 계획을 하는 거죠. 미리 여러분들이 만들기 전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거 뭐 미리 계획이 이렇게 섰다면 한번 시도를 바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이제 뭐 만들어 놓긴 했지만 뭐 시작부터 조금 천천히 짚어 보면은 일단 재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거꾸로 가볼게요. 만들어져 있는 걸 거꾸로 가보게 되면 일단은
최상위에 있는 시메트리를 꺼보게 되면 요 덩어리를 가지고 시메트리를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다 라는 구조고, 이 시메트리조차도 꺼보시게 되면은 반쪽만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이 평평한 아이가 바탕이 돼서 오른쪽에 있는 재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가 된 아이도 보시면 디포머가 총 3개, 아까 저희가 레퍼런스 봤던 그 포인트에 총 3개의 디포머가 차례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꺼보시게 되면 그냥 이렇게 평평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두께는 익스플로전 FX라는 디포머를 걸어서 이제 두께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그 익스플로전 FX를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거 꺼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평평한. 그래서 결국은 이거저거 다 빼면은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평평한 판이 이제 원본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긴 구조의 원본이. 그리고 이제 그리드가 좀 촘촘하게 있는 이유는 저희가 밴딩으로 그런 곡선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촘촘하게 좀 작업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런 모서리 같은 것들은 이런 구조를 프리미티브로 바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사각형 그리드가 있는 구조는 만들기 어렵지 않으니까 이 모서리 쪽만 생각을 해보면 얘가 완성되어 있는 프리미티브를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형이 디스크가 연상이 되시잖아요. 디스크가 연상이 되는 부분을 얘가 코너가 이쪽이니까 스냅 기능을 켜주시고 이렇게 포인트 스냅으로 코너에 그 버텍스에 정확하게 위치 맞춰 주신 다음에 스케일로 R값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프리미티브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정말 완벽한 그 원형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완성도 있는 볼륨을 간단하게 더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만약 이렇게 분할수가 필요하다면 아예 저희가 에디터블 하기 전 단계에서 저희가 필요한 단계에 이런 세그먼트 값을 맞춰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잠깐 옆으로 빼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에디터블 해주시고, 이럴 경우에는 생각을 또 하죠. 내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우면 되는데, 이런 것들도 물론 뭐 오래 걸리는 선택은 아니지만, 만약에 면을 선택할 때 이런 가운데 부분이 이제 브러쉬가 커지게 되면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선택이 돼서 좀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냥 포인트 모드에서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 모드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하고 이 선택을 반전시켜 주는 거죠. 이 선택을 반전시켜 주게 되면 이 상태에서 딜리트 눌러주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남고 깔끔하게 다 사라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얘를 서브 디비전을 적용할 거라면 여기에 지금 마지막 부분에 모이는 이런 삼각면들이 모여 있는 구조는 서브 디비전 걸었을 때 모양이 좀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깨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가운데 부분 엣지 선택해서 디졸브로 없애주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가운데 부분들도 사각면 2개로 저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브 디비전 쪽 영상에서 저희가 왜 사각면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뭐 그런 이유도 지금 드린 이유와 같이 삼각면이 서브 디비전으로 분할이 됐을 때 좀 면이 찢어져서 쉐이딩이 깨지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삼각면들도 가급적이면은 최소화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폴리곤 편집했던 것처럼 뭐 이어붙여주고 뭐 옵티마이즈를 해서 하나의 오브젝트 판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시는 분들은 저희 폴리곤 쪽 카테고리 가셔서 기본적인 폴리곤 기본 편집 방식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이렇게 붙여 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밴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밴드 디포머 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럼 이 판을 가지고 어떻게 밴딩을 줄 거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만들어져 있는 얘를 다시 켜주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볼륨이 이런 모델링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런 디자인을. 그러니까 이 디스크를 가지고 만약 디포머를 적용을 해 본다면 디포머의 순서를 좀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포머를 일단 꺼내 주시고 지금은 이제 피트 페런츠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제 부분적으로 다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스트렝스를 이렇게 걸어 보시고 적용을 시켜 보면은 좀 뭔가 좀 이상해요. 적용되는 게. 그래서 이 방향성을 맞춰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회전을 해 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90도 돌리고 이런 식으로 90도를 돌려서 Shift 키 누르고 돌리시면은 이렇게 퀀타이징 되면서 딱딱딱딱 정해진 값으로 로테이션이 되겠죠. 그러면은 스케일 좀 줄여주시고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이런 굴곡이 나오도록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디포머가 순서대로 걸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먼저 접어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접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 디포머를 적용할 때 끝에 쪽 디포머를 적용할 때 조금 위치를 잡기가 굉장히 애매해져요. 이게 그 해당 위치에 이렇게 위치를 찾아가게 되면은 먼저 디포밍이 된 그 위치에 저희가 이렇게 갖다 대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좀 말로 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만약에 얘를 이쪽 끝쪽 위치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대게 되면 끝에가 이제 살짝 이렇게 말리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큰 동세가 표현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끝쪽의 디테일을 먼저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끝쪽 부분에 동세를 먼저 이렇게 잡아주시면 지금 요 스냅이 켜져 있어가지고 덜덜거리는데 스냅을 꺼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에 구부러지는 모양을 이렇게 조그만 뒷범으로 표현을 해봤고 이제 반대쪽 끝을 한 번 더 거는 거죠. 지금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를 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매니저에서 컨트롤 클릭 드래그 하시면 하나가 복제가 되죠. 근데 얘도 지금 방향성이 이렇게 180도 돌려주겠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막 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쪽 끝으로 옮겨주게 되면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예상이 되는 디포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오고요. 이 상태에서 얘가 좀 더 큰 각으로 돌잖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래서 끝에 쪽 부분에 얘를 스케일을 좀 키워주시고 로테이션을 살짝 이렇게 대각으로 쳐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굉장히 크기가 지금 좁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여기에 디포머에 보시면 지금 디포밍이 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무슨 밀가루 늘어나듯이 이렇게 쭉 변형이 되잖아요. 디스토트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Keep Length라는 옵션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면서 밴딩이 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거는 원형은 유지가 되고 그대로 구부러지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keep length라는 건 내 길이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keep length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기 길이를 유지한 채로 구부러지기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스케일이 커야 되겠네요. 좀 더 크게 대각으로 그리고 밴딩 스트렝스는 조금 약하게 이 정도를 일단 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중간에 허리를 접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밑으로 저희가 이렇게 내려주고 활성화 시켜주게 되면 이제 허리 접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근데 지금 구조가 반대로 꺾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꺾고 나서 얘를 시메트리를 적용을 해 보시면 이렇게 한 판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시메트리 자체를 회전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맞춰주시고 얘를 가지고 한 번 더 시메트리를 해주는 거죠. 지금 여기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시메트리를 걸면 바로 걸리면서 표현이 지금 Ctrl Z 해보면 이 상태에서 시메트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차일드를 하는 게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제가 시메트리를 선택할 때 시메트리의 차일드 될 아이를 소스를 선택하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시메트리를 선택하면 바로 이제 페런트가 되면서 오브젝트 매니저에서 정리가 바로 됩니다. 근데 지금 바로 표현이 되지 않는 거는 시메트리 조건이 지금 Z와 Y축으로 평면이 걸려서 시메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면 방향성을 좀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도가 얘가 바뀌게 되면 지금 각도가 약간 좀 꼬인 것 같네요. 모양을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도 일단 다 만들어 놓고 축은 언제든지 재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모양을 잡아보는 거죠. 밸런스를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이렇게 자세하게 옵션들을 막 만지면서 그렇게 진행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구조를 우리가 디포머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몇 개씩 써가면서도 큰 볼륨들을 우리가 잡아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니까 디테일한 쉐입의 밸런스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밴드 디포머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거 그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많이 시도를 해보세요. 저희는 요거 지금 시간 관계상 요거 하나 가지고만 했지만 지금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런 세세한 디테일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큰 동세만이라도 밴드 디포머를 가지고 이런 동세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테스트를 많이 실험들을 해 보시면 금방 감을 잡으실 겁니다. 그래서 디포머도 설명을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복잡한 듯 하지만 그 원리는 정말 단순하기 때문에 특히 밴드 디포머는 더욱더 이제 쉬운 디포머에 속하고요. 그런데도 벌써 설명을 하는데 말이 굉장히 길어졌죠. 제가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밴드 디포머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